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사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사할 때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들 10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새로운 집에서 대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집의 기운과 사람의 운세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풍수지리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기운과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적용한다면 가정의 재물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이동이 아닌 운명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부정적인 기운을 새 집으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사할 때 버려야 할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진 물건과 고장난 물건.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깨진 물건과 고장난 물건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깨진 물건이나 고장난 물건은 막힌 기운, 즉 막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깨진 거울, 금이 간 그릇, 작동하지 않는 시계나 전자제품은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오래된 시계는 주의해야 합니다. 멈춘 시계는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재물의 흐름도 정체시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멈춘 시계는 이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이는 마치 돈이 들어오는 길목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시계가 있다면 수리하거나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벽에 걸려있던 시계라면 그 주변의 기운까지 정체시켰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사 후에는 그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운 장식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깨진 거울은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거울은 기를 반사하는 도구로 깨진 거울은 왜곡된 기운을 반사하여 가정 내 불화와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동양 풍수에서 거울은 방어와 보호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입구에 거울을 두어 나쁜 기운을 반사시키거나 좋은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지요. 하지만 깨진 거울은 이런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왜곡된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깨진 거울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시각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깨진 거울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오래된 이불과 침구류.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오래된 이불과 침구류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기운이 침구류에 많이 배게 됩니다. 인간은 하루에 약 8시간, 즉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리에서 보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감정, 생각, 건강 상태가 침구류에 흡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사용한 이불과 베개는 많은 부정적 기운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잠자리가 재물운과 건강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오래된 침구류에는 과거의 병력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어 이것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무의식 상태가 되어 외부 에너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구류의 에너지는 우리의 꿈, 휴식의 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침구류의 색상도 중요합니다. 풍수지리학에 따르면
침실에는 차분하고 조화로운 색상이 좋습니다. 너무 강렬한 적색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너무 어두운 색상은 무거운 기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할 때는 베이지, 연한 파랑, 연한 녹색과 같은 평온한 색상의 새 침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이 사용했던 침구류는 그 병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여겨지므로 가족 중 누군가 심각한 질병을 앓았다면 그 침구류는 반드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병은 에너지적 불균형의 한 형태이며 이 불균형의 기운이 침구류에 남아 새로운 주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새로운 집에서는 새로운 침구류로 시작하여 맑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용하지 않는 약과 의약품.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약과 의약품입니다. 집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이 있다면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풍수지리학에서 약은 질병과 연관되어 있어 불필요한 약품은 질병의 기운을 집 안에 머물게 한다고 봅니다. 약은 본질적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존재 자체가 병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아프다라는 메시지를 집에 보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약품을 욕실이나 부엌 캐비닛에 보관합니다. 풍수지리학에서 이 공간들은 건강과 영양의 중심지로 여겨집니다. 이런 중요한 공간에 오래된 약품을 보관하는 것은 그 공간의 에너지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재물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와 같은 강한 약품은 더욱 강한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약품은 음의 기운을 가진 물질로 분류되어 과도하게 보관할 경우 집 안의 음양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음양의 균형은 모든 좋은 것의 기초가 됩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건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너무 많은 음의 에너지는 침체와 정체를 가져오며 이는 재물의 흐름을 막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품을 정리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처방약, 반만 사용하고 남은 약들을 모두 찾아내세요. 그리고 새 집으로 가져갈 약은 현재 필요한 것들만 엄선하여 깨끗한 새 용기에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쓰레기통에 버리기보다는 약국이나 보건소의 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여 환경에도 재물운에도 모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적절한 방법으로 약품을 처리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선행이며 이러한 선행은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아와 여러분의 재물운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선물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선물로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 받은 물건은 버리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보관합니다. 하지만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이는 불필요한 기운을 집 안에 묶어두는 행위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에너지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선물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양의 에너지 철학에서는 모든 물건이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진동이 당신의 개인적인 기와 조화롭게 공명할 때 그 물건은 당신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줍니다. 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은 당신의 에너지와 불협화음을 일으켜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불협화음은 미묘하지만 지속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결과적으로 재물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용하지 않는 선물은 정체된 에너지를 만들어 재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전통적인 풍수지리학에서는 에너지의 정체를 사기라고 부르며 이는 번영과 풍요의 반대 개념입니다. 활발하게 순환하는 에너지, 즉 생기가 있어야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만약 그 물건이 실용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용할 수 있다면 기부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물건의 기운도 순환되어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연인이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은 부정적인 감정이 담겨 있을 수 있으므로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심리적 건강과 재물운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계속 상기시키며 잠재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앵커가 공간의 에너지를 오염시키고 새로운 기회와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선물을 정리할 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별 의식을 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선물이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만날 시간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그 물건에 담긴 에너지를 정화하고 당신과 그 물건 사이의 에너지적 연결을 건강하게 끊는데 도움을 줍니다. 5번째, 오래된 지갑과 재물 관련 소품. 5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오래되고 낡은 지갑입니다. 지갑은 직접적으로 재물과 연관된 물건으로 풍수지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갑은 단순한 돈을 보관하는 용기가 아니라 재물 에너지의 저장소이자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3년 이상 사용한 지갑은 에너지가 소진되어 더 이상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진다고 봅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지갑의 상태가 당신의 재정 상태를 반영하고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외관이 낡고 다른 지갑은 마치 나는 충분한 돈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풍요의 법칙에 따라 더 많은 부족함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상태가 좋고 잘 관리된 지갑은 나는 부와 풍요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더 많은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낡은 지갑은 재물이 새는 것을 상징하며 이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저축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갑에 안감이 찢어져 있거나 카드 수납 공간이 늘어나 카드가 쉽게 빠지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재물의 누수를 상징하며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쉽게 빠져나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는 새 지갑으로 교체하고 가능하다면 검정색이나 붉은색 계열의 지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색상들은 풍수에서 재물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집니다. 검정색은 물의 기운을 나타내며 동양 철학에서 물은 재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듯 재물도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으로 열정과 활력을 상징하며 재물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갑의 모양과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아서 돈을 꽉 눌러 넣어야 하는 지갑은 재물의 흐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커서 형태가 흐트러지는 지갑은 재물 에너지가 분산되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지폐가 펴진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지갑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빈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지갑에는 항상 약간의 돈을 넣어두어 비어있음의 에너지를 방지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풍수 전문가들은 지갑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행운의 돈을 한 장 넣어두라고 조언합니다. 이 돈은 씨앗 돈의 역할을 하여 더 많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다고 합니다. 아는 식물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에 들여놓을 식물로는 금전수, 돈나무, 행운목과 같이 재물운을 상징하는 식물을 선택하면 더욱 좋습니다. 7번째, 과거의 부정적 기억이 담긴 물건. 7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부정적 기억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이혼, 실연, 사업 실패 등 좋지 않은 기억과 연관된 물건들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방출합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물건에도 기억과 에너지가 담긴다고 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강한 경험과 연결된 물건은 그 에너지가 더욱 강하게 남아 있어 새로운 시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옛 사진, 편지, 선물 등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은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의식을 통해 그 기억에 감사하고 놓아주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심리적 해방감을 주는 동시에 재물운의 흐름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8번째, 오래된 신발과 구두. 8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오래되고 낡은 신발입니다. 신발은 우리를 지지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도구로 풍수지리학에서는 인생의 방향과 운세를 상징합니다. 낡은 신발은 과거의 힘든 여정과 어려움을 담고 있으며 이를 새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과거의 고난을 새로운 공간으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밑창이 닳았거나 형태가 변형된 신발은 재물이 새 나가는 것을 상징하므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사할 때는 꼭 필요한 신발만 선별하여 가져가고 가능하다면 새 신발로 새 집에서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과 번영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9번째, 오래된 달력과 일정표. 9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지난 해의 달력과 오래된 일정표입니다. 달력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물건으로 지난 시간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지난 해의 달력이나 일정표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고 봅니다. 이는 재물운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할 때는 오래된 달력, 일정표, 수첩 등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담은 새 달력과 일정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와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10번째,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들.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은 단순히 너무 많은 물건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과도한 물건이 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재물운을 저하시킨다고 봅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정체된 에너지를 만들어내 집 안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사를 계기로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함으로써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결과 재물운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새 집에서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버린 후 새 집에서 재물운을 더욱 높이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의 재물방 위치를 파악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방은 일반적으로 집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이 공간에 금전수나 수정과 같은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을 배치하면 재물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므로 항상 깨끗하고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현관에 물을 상징하는 장식이나 식물을 배치하면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엌은 풍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스레인지나 싱크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가스레인지는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재물을 활성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할 때 버려야 할 물건들과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는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불필요한 물건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면 재물운뿐만 아니라 모든 운세가 향상될 것입니다. 풍수지리학의 원리를 현대적인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